네, 마침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열릴 G7 국가들의 중앙은행 회의에서 어떤 경제 정책들이 나올지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또 G7 국가들의 중앙은행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의미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오늘 그 외신들 이렇게 보면 첫 패러다임에 이렇게 패러그래프에 Not a new record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아마 오늘 그 방송 진행자께서도 중요한 사항에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사실은 그 현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not라는 의미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한 그 표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의 그 월가의 분위기를 그 not라는 표현 하나로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연초에 국내 세계 증시를 볼 때 올해는 그 주가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재테크에서 일정한 수준을 올릴 때에는 채권의 그 주식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줍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뉴욕 증시가 빨리 이렇게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대체로 보면 월가의 평가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위기 부양책, 위기 대책과 그 다음에 경제 지표의 호조, 여기에는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투자자의 심리의 합작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오바마 정부가 위기 국면에서 추진했던 위기 극복의 그 3단계 대책,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주요하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한국 정부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이런 혼란스러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3단계 대책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출범했을 때 위기 당시에는 오바마 정부도 얼만큼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든 야든 미국에서는 집권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사실상 그 정권의 이익과 관계없이 정당 이익과 관계없이 합상해서 국민들의 그 떨어졌던 경제 활력 지표를 끌어올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 지향 정책을 2단계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성과를 배분해주는 이 대책이 사실상 주요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항상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나오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또 이렇게 신중하게 보는 사람은 조정할 것이다. 하는 네. 생각이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내부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에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 경기 개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금 오바마 정부가 3단계에서 가장 주력해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 생각만큼 많이 되느냐 이 여부가 달려있을 거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지표의 그 지수의 성격이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오늘부터 G7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일제 열립니다. 아마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런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 G7 국가의 중앙은행 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이 대목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회의가 오늘부터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일단 어떤 국가들이고 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사실 다우지수 관련해서는 더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는 네. 사실 이 대목이 더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한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G7 국가의 중앙은행 회의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 회의 있죠. 캐나다 중앙은행 아시겠습니다는 기준금리가 0.25%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양일간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의 사실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역시 그 세계적으로 보면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이상으로 지금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이 엔저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과연 엔저 정책이 나올 것이냐 하는 이 대목이 지금 가장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일본의 기준금리는 제로, 0에서 0.1 밴드폭으로 운영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 최근에 그 유럽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내일 유럽 중앙은행 회의와
그리고 세계적으로 오랜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많이 등장하고 있는 영란은행의 회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ECB가 0.75%, 영란은행은 0.5%고요. 그 다음에 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는 이 지수의 지속성 여부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가장 관련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열리는 페드, 즉 미연준의 사실 회의도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ECB는 유로랜드는 이태리, 독일, 프랑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그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그 다음에 ECB의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하다 보니까 서방 선진 7개국의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은행 회의가 일제히 지금부터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첫 테이프를 끊는 만큼 이 금융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캐나다 중앙은행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장 위기를 잘 대처한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조차도 캐나다 중앙은행이 취하고 있는 통화정책 기조라든가 캐나다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 방식이라든가 또 뉴노멀시에 새롭게 가고 있는 제도 문제 이것이 벤치마크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마크 커니 지금 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바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영란은행의 중앙은행 총재를 가거든. 이거 이례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도 미래과학부의 그 김정은 이렇게 지금 이제 그만두셨습니다는 사실 그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잘하면 중앙은행 총재도 돈을 찍는 사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정통이 있는 영란은행에서 총재로 모시는 것은 나름대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정책 관련된 특히 정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마크 커니가 마지막 회의가 될 거로 보이는 이 회의가 오늘 회의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이 캐나다의 여러 가지 그 정책 기조가 경제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기준금리든 유동성 공급 정책이든 현 수준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시장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크 커니가 강조했던 시장의 소통 차원에서 본인 자신의 퇴임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 그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는 아주 시장과 소통을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시장과의 조화 의지를 재천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상당 부분 각국들의 중앙은행의 총재라든가 또 결과에 따라서는 금리라든가 이런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위기 대응을 참 잘했다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회의도 참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일본은행의 이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엔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내일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시라카 현 총재로서는 마지막 회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지금 후임임 그렇다 하루 효과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하게 금리든 엔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든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정책이든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나가는 분이 이렇게 마지막 회의에 특별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과 예상과 기대에 달리 이번 회의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라카 현 총재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마지막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시라카 현 총재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적인 정책보다는 물가 안정 같은 소위 미에노 패러다임을 이렇게 유지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1990년 자산이 붕괴 과정에서 사실상 자민당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질적으로 좀 적대시했던 이 미에노 패러다임의 정원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관심이 되고 있는 그렇다 하루효과가 회의하는 그 첫 회의는 다음 달 3일에서 양일간 거친다. 이때서부터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시라카와 현 총재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중요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일본은행 중앙은 회의가 끝날 즈음에는 유럽 선진국들의 중앙은행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끝날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드라기 총재 입이 상당히 관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외환위기, 유럽의 위기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상당히 재현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죠. 스페인 집권당의 부정부패 문제, 이태리 총선의 어떤 집권당의 확실한 상원 다수당 확보를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그 경제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내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 회의에 사실 금리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대체로 보면 금리 인하분은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유럽중앙은행의 회의 성격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잠복되었던 위기 요인을 이렇게 시장에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어떻게 완축시킬까 했을 때는 역시 환율 전쟁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 가담하지 않겠다 하는 문제. 네. 그 다음에 지금 유럽 내부에서도 물가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출구 전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조기에 추진할 뜻을 비추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서로가 조화점을 타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의 유럽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것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지 못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쪽의 조화점을 찾아서 유럽중앙은행이 결과를 내놓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란은행의 회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이 영국이 환율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영국이 지금 오랜만에 국제금리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경기적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도 더블딥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다는 트리플딥 얘기는 과거 한 2년 전에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사항을 제어하고는 그렇게 국제금리 시장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나 영국 경제 상황이 트리플 딥에 빠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영국 경제가 다시 한번 화두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영국 경제가 트리플 딥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상 조지 소로스 같은 이런 통화의 어떤 하락세를 겨냥한 환투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지금 영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이 지금 문제를 풀어갈 때는 경제정책의 완화 기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는 이 0.5%의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 요거는 좀 다른 국가의 형평성 차원이기 때문에 영국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ECB만큼 느끼게 했다는 시기에 가져가지 못할 성질이라면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영국판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글로벌 환율 전쟁에 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율 전쟁에 가담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란은행에서 사실상 이러한 시장의 예상과 어떤 우려대로 그런 결과치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영국과 관련된 주변 국가들, 다시 말씀하면 스웨덴이든가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이런 국가들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EU의 이런 통화정책의 문제는 다시 한번 ECB의 목을 재는 이러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영란은행 회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19일부터 연준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추가 상승이 가능하려면 양적 완화 종료 논쟁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논쟁, 조기 종료의 필요성은 더 증대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냉키 회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다른 한층 측면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증시가 갖고 있는 양면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미 FMC 의원들 사이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데요. 매파는 아시겠습니다만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종료해야 된다는 시각이고 비둘기파는 지금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이 논쟁이 사실상
오늘 존스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에 따라서 더 논쟁이 가열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원행 기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역시 그동안 12월 의사록, 1월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가 됐을 때 이 계속해서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을 비춘 점을 측면일 때는 일단은 사실상 버냉키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종료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나. 그러나 월가에서는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다우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문제는 미국의 월가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염두에 둬서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G7 이 중앙은행 회의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 여부에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중앙은행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G7 국가들의 통화정책 방향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신흥국대 그 중앙은행 이렇게 통화정책 회의도 통화정책도 선진국과 같이 가는 정책 공조 현상을 보이는 것이 지금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하나의 변곡점 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 문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KS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엊그제까지 위기의 주가에 대해서 재정 감축되면 주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정책 결정을 과정을 보고 미국의 내부적 문제를 보면 CKS 문제는 정작 미국 내에서는 또 미국의 월가의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민감사항, 시청자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서 방송하시는 분도 인터넷이나 뒤져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이 정책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지금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데에서 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또 제가 궁금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정책적인 측면에선 면밀하게 연계성, 협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증시가 가고 통화정책 기조도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신흥국들도 선진국의 중앙은행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잇따라 열리는 G7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 출범 첫 편에 맞는 한국의 금통회의가 3월 14일에 열리는데요. 네. 이번만큼은 좀 정책적으로 보면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 방향을 좀 잘 염두에 주셔서 금리 인하든 돈을 공급하는 문제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잇따라 열리는 G7 중앙은행 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